결국에 마지막에 얻게 되는 이득은 뭐냐면요.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수학 경시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도대회 경시대회 1등을 여러 번 한 장재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하다가 또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또 다르네요. 그러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도대에서 1등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볼게요. 그쵸? 네. 일단 1번 경시대회 수상을 할 정도면 솔직히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실 저도 만들어진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저는 교과서만 보고 했어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 타고나야 되는 부분은 제가 원래 문제 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문제라는 게 수학 문제가 아니었고 퍼즐이나 퀴즈 같은, 예를 들면 요새 하는 문제적 남자 같은 데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꼭 수학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경시대회 하시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을 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3명을 뽑았어요. 그 3명을 뽑아서 경시대회 준비를 시켰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어요? 학교 끝나고 11시까지 매일같이 남아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4시부터요? 네. 7시간을?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문 걸어 잠근다고 성과가 나와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 셋이 모여서 2주 정도는 서먹한 사이였고 2주 뒤에는 친해지면서 장난도 하고 몰래 만화책도 보고 다양한 잡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앞에 놓인 문제를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고생을 한 거네. 선생님도 그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공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1등을 한 거죠. 그쵸. 와, 대박 났겠는데요 거기서? 그때 한동안 그거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에 도대 1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몰아놓고 애들 문제 푼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그게 궁금해요. 그냥 문제를 풀려고 던져줬을 뿐인데 왜 성과가 나왔을까? 경시대회 문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꼬우고 꼬아서 뭘 사용하는지 모르게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이 문제에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서로 친구들끼리 계속 토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내가 먼저 풀었어 자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재밌는 게임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몰아넣어서 풀어라고 던진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너는 이거 어떻게 풀었니? 나는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는 그 토의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2명도 잘했겠네요 그냥. 나머지 2명도 수학 성적 자체는 확 올라갔죠. 그쵸. 하지만 혼자 1등을 한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 과학고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과학고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3학년 때는 아예 경시대회 반을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거기 있는 팀원들은 다 수상자였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학 경시대회 수상을 했던 애들을 모아서 경시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배 역할을 했었죠. 그럼 그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학 얘기하면 재밌긴 하겠네요. 사실 수학 얘기 아닌 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수학 자체도 재밌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 큰 스트레스는 아니니까. 네, 재밌는 게임 같은 거죠. 이렇게 따지면 이건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긴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중간에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잘한다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경시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냥 수능으로 해서 이제 성적으로
대학교로 간 케이스인데 경시대회를 시키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경시대회 상을 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시대회 풀었던 그 경험이 내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다음 학교를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적용이 됩니다. 왜요? 이게 경시대 문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차피 모르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결국에는 도대체 이 문제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네, 출제자가 뭘 원해서 여기다 무슨 개념을 쓰라는 건지 문제의 의도를 계속 파악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얻게 되는 이득은 뭐냐면요.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원래 생각했던 편견은 경시대회가 레벨이 10짜리 문제를 푸니까 레벨이 5짜리인 내신은 그냥 쉽게 푼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레벨 10짜리의 문제를 풀면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 연습이 레벨 5짜리의 문제를 봤을 때 그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약간 틀면서도 다르네요. 제가 경시반 운영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상대방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서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렇죠. 본인이 출제자가 돼 보면 얘를 어떻게 못 풀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말을 쓰는 방식을 바꾸고 그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요런 거였는데 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하면 실력 정석이나 진짜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스텝 3 같은 거 보면 몇 문제는 아 이거 그냥 외우라고 낸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게 있어 라고 넘어가는데 경시대회 정도 올라가면 그렇게 외우는 암기의 영역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유형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서